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제는 어젯밤에 끝났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를 잊는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한 일이나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책과 후회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연예인, 저는 연예인입니다. 얼마 전 20대 여성분과 대화를 하다가 고민까지 듣게 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한눈도 팔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문제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큐가 더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나? 아니면 헤어져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할 나이라면 괜찮은데 지금 한창 사랑에 열정적인 20대잖아요. 근데 연애가 다큐멘터리보다 재미가 없으니 채널을 돌리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좋았어요. 조금 재미는 없더라도 사람이 진중하고 진지하니까 안정감도 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연애를 하는 건지 결혼 10년차 부부인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가 막 알콩달콩하고 이벤트와 같은 신선함을 주진 않더라도 소소한 재미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연애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까지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 상대자로서는 안정적이고 착실한 남자라는 건 알지만 지금도 재미가 없는데 결혼하면 더 재미없는 결혼 생활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연애도 결혼도 재미없는 뻔한 보이는 길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이런 고민을 같이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연애에서 재미라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어떤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재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재밌다고 느끼려면 자극이 필요하고 자극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거나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를 가거나 비주얼도 예쁘고 식감도 좋고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은 우리에게 재미를 위한 자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애가 재미있으려면 자극을 위한 새로운 정보가 많아야 해요. 자, 그러면 연애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혼자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데이트하잖아요. 더 현대 팝업 스토어가 바뀔 때마다 방문하고 여름에는 바닷가로 물놀이 하러 가고 겨울에는 보드 타러 스키장도 가고 환율이 내려가니까 일본 여행도 가는 거잖아요. 왜? 내 연애의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연애는 재밌고 즐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애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연애가 재미없다는 건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정보와 자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가 재미있으려면 늘 신선하지는 않더라도 자극이 필요해요. 그런데 연애가 항상 새로운 컨텐츠로 가득 차려면 매일 여행 가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고 맛집에 줄을 서야 할까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연애를 하면 좋은 이유가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계속 줄 수 있어요. 매일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가지 않아도 서로에게 새로운 정보,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재미있는 거예요. 자극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극을 매일 주고받아요. 효린의 민박에서 남편 이상순 씨가 아내 이효리 씨에게 했던 말 아시나요?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계속
자극을 주고받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사실, 생각, 감정을 전달해요. 내 말은 상대방에게 자극이 돼서 반응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반응은 다시 나에게 자극이 되죠.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반복하면서 연애가 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대화의 재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재미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공감대를 만들려고 해요. 재미있는 것은 같이 보고, 맛있는 것은 같이 먹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만약 나 혼자 경험한 일이라면 그 경험을 최대한 알려줘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우리는 데이트를 하고 많은 추억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고 늙어서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없더라도 몇 년, 몇십 년 전의 추억을 소환해서 다시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같이 하더라도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요. 예를 들어 늘 똑같은 데이트를 반복하거나 여행을 안 좋아한다면서 집에 계속 있으려고 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호텔에서 잠만 자거나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현재 새로운 자극도 없으니 미래에 소환할 자극도 없죠. 그래서 연애가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서로에게 자극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자극도 없으니까요. 또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온전히 다 하지 않아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돼요. 사실, 생각, 감정.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없는 사람은 한 개 이상이 비어 있어요. 사실만 보고하거나 생각만 말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아요. 대화가 뚝뚝 끊기면서 이어지지도 않고 상대방이 불완전한 정보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힘들고 재미도 없어요. 자신이 노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 말을 재미없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을 웃기게 해야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말을 할 때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티키타카가 되는 거고 대화가 재미있어요. 끝으로 진지한 사람의 반대말이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묵한 사람의 반대말도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없는 사람은 대화에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연예인의 연예인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